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세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이번 주 참 더웠고 습했죠. 이제 학교에서는 곧 여름방학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독서 운동 계속하고 농사져야죠. 아니, 주말 농장 말씀 많이 하시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인 줄 처음 듣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방학에 이것만큼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혹시 하는 게 교수님 있으세요? 책 좀 읽으시라고. 요즘 학생들이 책을 잘 안 읽나요? 네. 네,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이 좋은 책을 곁에 두고 틈틈이 읽어보는 게 참 여름방학에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입니까? 예, 아비지트 베너지와 에스테르 듀플러가 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입니다. 일단 저자 이름부터가 참 독특한데요. 저자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두 사람은 MIT 경제학과 교수로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부부입니다. 아비지트 이름이 그렇죠. 베너지는 인도 출신으로 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에스테르 듀플로는 프랑스 출신으로 파리 고등사범 졸업한 후에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2015년에 그 지도교수인 아비지트 베너지와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제지간 간에 결혼을 한 거네요. 예. 이 책이요, 얼마 전에 저희가 함께 나눠봤던 그 총균세 못지않게 두꺼운 책입니다. 644쪽이나 되는데 일반인 분들이 읽기는 좀 부담스러운 양 아닐까요? 예, 조금 두껍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학자들이 쓴 책이라 그런지 중간중간 그 경제 용어들이 좀 튀어나오는데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그 번역자 김승진 박사가 경제학, 사회학을 공부했고 경제부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번역을 아주 매끄럽게 잘 해놔서 처음부터 끝까지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 용어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읽어나가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경제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놨습니다. 저는 솔직히 경제학 만약에 전문서적이라 이렇게 하면은 선입견이 생겨서 그런지 다 읽어보진 못하고 제목, 목차 그리고 결론 부분만 대충 읽은 적이 있는데 교수님 설명 듣고 나니까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좀 자세하게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자들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대중으로부터 경제학자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사람들이 도처에서 그 나쁜 경제학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신문이나 방송에 등장하는 그 자칭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특정 집단이나 기관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보통 학술적 실증 근거를 무시하고 함부로 예측을 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학자도 아닌데 대중들은 이들이 하는 말을 경제학자의 연구 결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그 경제학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 경제 전문가다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경제학자는 아닌데 경제 관련 뉴스나 해설을 말할 때 전문가로 등장하는 분들은 주로 예를 들면 어느 증권사라든지 은행, 경제연구소의 누구다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자들은 대중들이 나쁜 경제학과 좋은 경제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좋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경제 이론을 근거로 가설을 세우고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가설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궁금증을 풀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운이 좋으면 문제 해법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제학은 연구 결과가 좋든 나쁘든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대중들 기대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상식에 반해서 대중들을 실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나쁜 경제학은 소위 그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대중매체에 나와서 단정적으로 말하고 예측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실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자신의 희망사항을 얘기하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 현상을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 예를 많이 들어서 세상을 판단하는 얘기를 잘 합니다.
이 책에서 나온 그 나쁜 경제학의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 술집에서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다가 냅킨 위에 그렸던 그 래퍼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래퍼 곡선은 세율을 낮추면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근거로 세금을 인하하면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법안까지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좋은 경제학적 주장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나쁜 경제학의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책에는 나쁜 경제학의 예가 여러 가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언론은 떠들지만 베너지 교수가 실증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요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기본소득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여러 실험 사례에서 나타난 결론은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하던 일을 그만두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해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일반인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요즘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고 많은 경제 관련 도서들이 요즘 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주식도 그렇고요. 그중에서도 이 책을 꼭 고르신 이유가 교수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남유시 아나운서님이 저하고 푹 지나가면서 점점 책을 보는 안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 맥을 잘 짚어내시는데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는 내용만 단순히 습득하기보다는 저자들이 말하는 방식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베너지와 그 디플로 교수는 이야기 전개의 방식이 독특합니다. 이 책을 처음 읽으면 도대체 저자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옹호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곳에서는 케인즈 경제학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한 또 발언을 하거든요. 또 어떤 때는 보수주의 경제학적 증거들을 소개하다가 다른 곳에서는 진보주의 경제학 연구 결과를 또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의 저자들은 특정 경제학파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최종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들은 특정 학파의 입장에서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네. 사실은 그런 대화 방식이 토론을 할 때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토론할 때는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내 주장과 좀 다르더라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은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세상을 좀 더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 책이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을 옳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할 때도요. 생산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교수님. 네. 이제 저희가 앞서 서두에 네. 방학 때 요즘 학생들이 여름 방학에는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소개해주신 좋은 책 말고 또 혹시 방학 기간에 좀 이렇게 진득하게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 더 뭔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번에 소개했던 총균세, 사피엔스 이거는 아주 필독서거든요. 요즘 세상을 이해하는데 네. 예, 그런 책은 꼭 이번 기회에 조금 두껍긴 하지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주변에 아이를 가진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잖아요. 이 독서 습관이 잘 들지 않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 좀 부모의 입장에서 좀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도서가 있는 책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노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 현장 투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서점 이런 데도 요새 놀이문화 공간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자연스럽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책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곁들여지는. 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책을 부모가 골라주는 건 금물입니다. 학생들한테 사주고 그러는데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네가 골라라. 골라는 데는 다 사줄게.
뭐 이러면 이제 고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고른 책은 반드시 읽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이게 집에서 그냥 앉혀놓고 책 읽어 이게 아니라 책이 많이 있는 그 현장에 네. 가서 도서관이라든지 뭐 요즘은 북 콘서트들도 그렇죠. 있었으니까요. 거기 예. 가서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봐라.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에드 시런님.